자, 오늘 6월 7일 10시 반 정도 됐습니다. 10시 반 정도 지금 됐네요. 10시 반. 오늘 이제 풋으로 단타를 2번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 상선 터치해서 올라갈 때 풋 한번 들어가서 수익 한번 먹고 나오고, 지금 여기 두 번째 터치할 때 먹고 나왔습니다. 나머지 물량도 한 번 더 체결이 안 됐던 물량도 다시 한번 또 저점에 걸어놨던 것들이 체결되면서 다 나왔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지금 제가 팔자고 했는데 안 팔고 놔두신 분들조차도 다 지금은 단타 물량이 또 가격이 더 올라가서 팔렸겠네요. 그쵸? 자, 그러면 오늘 6월 7일 오전 단타 수익률 한번 올려주십시오. 오늘 오전 1시간 반 동안 단타 매매 하셔서 수익 나신 수익률 한번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1시간 반 동안 수익 올려주십시오. 자, 10%, 6%, 26%, 10%, 16%, 8%, 7%, 12%, 10%, 7.5%, 5%, 12%, 10%, 9%, 24%, 20%, 22%, 6%, 10%, 14%, 5%, 좋습니다. 자, 이제 뭐 오늘 이렇게 차근차근히 진행을 하시면서 쭉 한번 올려주세요. 잘하고 계신지 못하시는지도 제가 나중에 또 체크를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오늘 오전 수익, 아이고 드디어 우리 이 매주 상승님 잘하고 계시네요. 21%. 잘하셨어요. 우리 굽네 치킨님도 12%. 호밀밥 파수꾼님 이제 이렇게 천천히 하면 돼요. 그 다음에 물류대감님은 이제 오늘이 둘째 날이죠. 두 번째 날인데 일단 거의 뭐 첫 번째 거래다시피 하실 건데 일단 2.8% 좀 작은 수익이지만 차근차근히 해나가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우리 마유짱님 12%까지. 오케이,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오전 단타를 치면서 우리는 또 이제 일당벌이, 일당벌이 내지는 뭐 정신값도 벌고 일당벌이도 하고 뭐 이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또 수익적인 부분들 만들어 가는 거고 어렵지 않습니다. 차근히 하자는 대로만 하면 되고 원칙을 지키시면 돼요. 상선과 하선 터치 될 때에만 매매하시면 되고, 그죠? 하시면 되고, 지금 점선 기준의 상선과 하선인데 뭐 그럴 때 상선 터치할 때 콜매도 풋매수, 하선 터치할 때 콜매도 풋매도 콜매수, 이런 부분들 이렇게 해서 오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오전 수익 축하합니다. 자, 오늘 오전 그리고 이제 오후 뭐 조금씩 건드려 봤어요. 그래서 특히 이제 오전에는 이제 단타로 수익을 좀 만들었는데 일단 풋으로 좀 수익을 만들었죠. 오전 중에는 한번 이제 이것이 우리가 지난번에 생각을 했을 때에 약간 뭐 6월 3일 정도는 외국인과 연기금이 동시에 매수를 했지만 지금 6월 4일과 6월 5일, 그래서 아까 이제 오늘도 조금 봐야 되겠습니다만 이 외국인들은 매도를 하고 연기금 위주의 매수가 들어오는 부분들을 확인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일단은 미국 시장이 지금 며칠째 상승을 했죠. 3일째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우가 상당히 가파른 상승을 해서 어머나 지금부터 상승장인가 할 정도로 많이 올랐고, 나스닥은 그에 좀 비해서 덜 올랐지만 그래도 꽤나 올랐습니다. 이런 부분들에서 이렇게 올랐으면은 우리나라 시장이 오늘은 많이 오르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 개인들이 상당히 많겠죠. 우리가 어제 하루를 쉬어가는 동안에 그러면 다른 국가들은 어떠했는가? 중국은 마이너스를 기록해서 최근 박스를 살짝 깨는, 그리고 120선 이동평균선을 깨버리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고, 이웃나라, 나쁜 나라 일본, 일본도 뭐 그렇게 열심히 올라가지 못한 상태였어요. 어제는
오늘은 이제 좀 상승을 만들었는데 어제는 이제 기준에서는 오히려 마이너스 0.1이었고 오늘은 좀 올랐네요. 자, 그리고 이제 그 우리나라랑 상황이 상당히 비슷하거나 뭐 이러한 부분에서 대만도 일단은 이제 마이너스, 오늘은 휴장이죠. 마이너스로 끝났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굳이 유럽까지 보자면 유럽의 최강자 독일을 봐도 마이너스였던 거죠. 그러니 아침 시작할 때에 우리는 분명히 요것이 크게 올라가지 못할 것으로 판단을 했고, 자, 그래서 떨어지는 요 부분들에서 풋을 좀 대응해보는, 여기서 풋을 한번 팔았고 여기서 풋 한탄 한번 들어갔고 먹고 했었던 부분들이 있었죠. 예,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또 올라가면서 또 콜을 또 여기서 팔고 나서 우리는 점심 식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이것이 온전하게 억지를 부려서 상승시킨 게 아니라면 오늘 아침에 저렇게 밀리지도 않았을 것이고, 오후 돼서 물론 이제 주말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또 불확실성 부분들을 어떻게 해야 될지 뭐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다시 밀리는 부분도 있겠고, 뭐 장중에 뭐 들려오는 이런저런 뉴스들도 좀 있었죠. 예. 그래서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이런 뉴스, 미국 국방부가 대만을 국가로 인정한다. 하나의 중국이라는 중국의 정책을 공식적으로 이제 인정하지 않기로 한 그런 부분들, 네, 제가 잘못 눌렀네요. 그런 부분들로 일단은 생각을 해야 한다라는 그런 부분들인데요. 자, 아무튼 이런 부분들에서는 중국을 상당히 자극시키는 그런 요인이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의 우방, 그 다음에 중국을 좀 이렇게 싸가지고 이 견제하겠다라는 의도들도 상당히 있죠. 거기에다가 이제 한 가지를 더 하자고 한다면, 지금 미국이 최근 대만에 약 20억 달러 정도, 우리나라 돈으로 약 2조 3,560억 달러의 무기를 판매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자, 이제 그런 부분을 생각해 본다면 미국으로서는 대만을 한 국가로 인정하는 것이 얼마나 여러 가지 이득이 생기는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그런 부분에서 지금 중국은 상당히 열받는 상황이 되겠죠. 하지만 저것은 경제적 상황하고 직접적으로 완벽하게 이렇게 조화를 이루는 그런 부분들까지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접적 영향으로서는 조금 이제 중국을 자극하고, 그로 인해서 중국과의 무역 협상적인 부분들에서의 자존심을 자꾸 건드리는 부분들이 좀 될 것이다 하는 것들이 좀 있겠죠. 그래서 그런 정도로 생각을 생각하는 부분으로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이 여러 가지 이 부분들에서 또 한 가지 이슈로 보자면, 그 한국경제연구원에서 하반기 반도체 등 수출이 20% 감소될 것으로 전망한다. 그 다음에 최근 상장 기업의 약 60%가 영업이익이 줄어드는, 감소하는 그러한 실적을 내놓기도 했어요. 그래서 경제적 실제 상황적인 부분에서는 현재 상황이 그렇게 썩 좋지만은 않습니다. 뭐 그러나 이제 주가라고 하는 것이나 지수라고 하는 것들이 단순하게 그런 논리로만 또 작용하지는 않습니다. 이제 장기적인 부분에서는 반드시 그 영향대로 가죠. 큰 그림은 그렇게 가는데, 일시적인 부분들, 하루, 이틀, 3일, 뭐 내지는 일주일 정도의 흐름에서는 외국인들의 포지션이나 기관들의 포지션들에 의해서 자기들이 수익을 가장 극대화하고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방법에 의해서 억지로 올려놓거나 또 억지로 밀어버리거나 하는 행위들은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 외국인들도 마찬가지로 현물을 계속해서 팔아 된다라면 그 부분들에서는 어머나 얘네들도 단가가 높을 텐데 왜 여기서 팔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구간들이 종종 있어요. 그러나 그들은 이미 밀려도 떨어져도 수익이 날 수 있는 파생 상품들로 해지를 걸어놨기 때문에 절대로 그런 부분에서는 손해가 또 안 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환율적인 부분들까지도 계산을 같이 해야 되는 것도 한 가지 포인트 중에 하나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단순하게 생각할 수만은 없는 그런 부분들이라고 좀 보여집니다. 자, 아무튼 오늘 그래서 변동이 한번 밀었다가 올렸다가 다시 밀리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이제 동시효과 들어가져 있는 부분들인데, 오늘 어찌됐건 간에 이제 어제의 고점에 도달되지 못했고 끌어올릴 때 오늘 밀리면서, 아침에 밀리면서는 어제 하락이 이렇게 내려왔다가 가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조정이 지금 들어와져 있는 것이라고 판단하는 것이 맞겠죠. 그쵸? 조정이 들어와져 있는 부분들에서 고점은 못 넘어갔고 저점은 깼었으니까. 하지만 이제 21선이라는 중요한 자리를 넘어서서 지금 지지를 하는 모습이라서 조금 오늘까지도 여러분들한테 좀 명확한 표현을 좀 쓰기가 어렵습니다. 저는 이제 여기서 이제 두 가지 중에 하나다. 물론 두 가지 중에 하나겠죠. 아니 뭐 여러 가지 나올 수는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지금의 형태가 C-1파의 끝이 났느냐 나지 않았느냐 하는 부분들이고, 그래서 지금 올라가는 것이 A, B, C의 어떤 파동으로 올라가는 반등파, 예, 그죠? 반등파 C-2파의 조종파라고 부릅니다. 정식 명칭은 조종파라고 표현하는 게 맞아요. 왜냐면 하락파가 주파동이기 때문에 하락의 조정은 반등이죠. 하락의 조정은 반등.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의 반등파 부분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1, 2, 3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정식으로 A, B, C. 그러니까 지금이 만약에 C-2라면 A, B, C 이렇게 올라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2125 내지는 요 위에서부터 작년 고점에서부터 내려오는 하락 추세에 요 상단에 맞는 요 정도까지는 방향이 나올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그런 부분이에요. 지금 하락파가 주파동일 때는 주파동에서 크게 먹는 거고요. 반등파는 크게 먹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즉 우리가 떨어지는 것이 지금 하락 추세가 맞잖아요. 현재까지 어쨌든 하락 추세인데, 하락 추세가 맞기 때문에 떨어지는 것에서 풋을 크게 먹는 건 맞지만 반등파가 어쨌든 주파동보다는 약하기 때문에 요 반등 나오는 것을 콜로 크게 먹으려고 하면은 안 된다는 뜻이에요. 반대로 상승장일 때는 또 반대겠죠. 상승장일 때는 반드시 주파동이 상승파이기 때문에 콜로 크게 먹으려고 하고 풋으로 크게 먹으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네,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보시다시피 하락파이기 때문에 풋 비중은 늘 해지 부분들은 유지를 하는 것이 맞겠으며, 콜로 그 안에서 이제 비중을 조절하는 것이 또 맞겠습니다. 일단은 뭐 우리가 지난달 29일로 해서 하방 포지션에 대한 부분들은 거의 크게 이제 정리를 했었었고, 지금은 이제 단타 위주로만 대응하고 있는 부분들이고, 이제 지금부터는 뭘 하셔야 되냐면 단타를 쳐서 수익이 날 때마다 차월물을 모아가야 됩니다. 콜이든 풋이든 이것을 당월물로 모아가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이게 지금 요 부분이 횡보를 해버릴 수 있어요. 조정파이기 때문에 횡보를 해버릴 수 있습니다. 횡보. 우리 같은 매매하는 사람들한테는 뭐 옵션 내지는 ELW 매매하는 사람들은 횡보하는 것이 가장 치명적이거든요. 횡보를 하는 것이. 그리고 이제 지난 이미 풋시세는 나와버렸고 콜도 반등 나오면서 뭐 이렇게 어느 정도는 정리하는 시간을 줬기 때문에 다음 주 만기까지 동시만기인데 거기서 횡보를 해버릴 가능성도 분명히 있습니다. 횡보를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횡보를 했을 때는 당월물은 꽝이 될 수 있어요. 큰 재미를 못 보는데, 차월물은 7월달까지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죠? 7월 11일이 만기니까 7월 11일까지 그 흐름이 이어지면 됩니다. 이제 그래서 제가 보기에 요렇게까지 한 달 반 떨어졌으니 반등이 나온다라면 이 정도까지 나올 수 있고, 기간상으로도 그 다음에 이제 변동이 여기서 나 떨어지는 거 아니었어, 나 지금부터 대세 상승이었어, 그리고 쫙 미친듯이 쳐 올라가든지, 아니면 다시 한번 요런 비슷한 하락이 출발되는 출발선상에 요 정도가 나오겠죠. 첫 번째 파동, C-1-1 같은 요런 파동이 짜잔 하면서 여기가 되겠죠. 여기서 짜잔 하고 나올 수 있고,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올라가는 콜로 크게 먹으려고 할 게 아니라 다시 떨어질 수 있는 풋에서 크게 먹으려고 해야 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마도 이번 다음 주 만기를 지나고 나서의 시세를 준비하는 것이 맞을 수 있겠다라고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때 가서 또 팔아놨던 인버스를 다시 한번 강력하게 매수에 대한 부분들을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실 이날 조금 약간 그러니까 너무 그날 수익에 좀 취해가지고 수익에 너무 수익 실현하는데 너무 집중해가지고 여기서 사실 레버리지를 매수하는 거를 좀 깜빡해버렸어요. 솔직하게 레버리지를 살려는 사야 되고 준비도 했었고 그랬는데 레버리지 사는 거를 일단은 어쨌든 그날 좀 깜빡했습니다. 그래서 레버리지는 지금 시세를 못 먹고 있는데 뭐 어쨌든 반등파라고 보여지니까 다시 한번 이제 떨어지는 부분들에서 큰 수익이 분명히 나올 수 있습니다. 분명히 큰 수익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것이 이번 풋수익 못지않은 내지는 훨씬 더 클 수 있는 성과일 가능성도 매우 높은 그런 부분들이고, 일단 대한민국의 경제 상황이 매우 안 좋아요. 그래서 아마 추경에 대한 뉴스들이 더 많이 나올 것 같고요. 추경을 하게 된다면 약간 그런 것도 하나의 힌트가 될 수 있을 텐데, 추경을 한다면 어느 분야, 어느 업종, 어느 테마 쪽으로 좀 집중이 될까 하는 부분들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이번 정부 들어와서 이번 정부 들어와서 문재인 대통령이 자꾸 어디를 갔다거나 기업 중에 내지는 무슨 산업 현장 갔다거나 뭐 이런 행보들을 좀 되짚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둘 중에 하나예요. 북한 관련돼 있거나 아니면 미래 먹거리로 지금 무언가가 하려고 하는 것 중에 그래도 가장 강하게 밀고 있는 거 혹시 여러분 떠오르는 거 있으세요? 여러분 좀 강하게 좀 떠오르는 거. 네. 예. 그렇죠. 수소차. 예, 그쵸? 그래서 요번에 좀 우리가 주식 쪽에서의 접근을 해본다라면 그 둘 중에 하나일 텐데, 지금 대북주는 어쨌건 저희는 일단 대북주 쪽에는 영 별로 그죠? 초반에만 관심을 뒀었고 대북주는 그다지 아직 좀 그렇습니다. 별로. 대북주에는 별로 갑자기 북한하고 뭐가 엄청 좋아지거나 이럴 가능성이 별로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일단은 지난달에 미사일을 또 쐈었던 부분들도 좀 생각해야 될 것이고, 여기서 한 번만 더 미사일을 쏘게 되면은 좀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쪽보다는 차라리 수소차 쪽은 추경 이야기가 좀 나오려고 할 때쯤 추경 얘기가 나온다라면 아마 수소차 쪽에 좀 쏠림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들어요. 지난번에 우리가 한번 수익을 냈었던 종목이 모토닉이 저렇게 잘 올라갈 때 먹었었는데, 뭐 어쨌든 기회 주게 되면은 뭐 모토닉뿐만 아니라 여러 개들이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에서 이제 한번 골라서 또 먹어볼 수 있도록 그 생각을 해보도록 하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달러가 작년부터 사실 달러를 강조를 많이 드렸었어요. 그래서 작년부터 달러 관련 상품을 매수하신 분들은 지금 뭐 수익이 크실 거이고, 최근에도 그쵸? 달러를 좀 강조를 많이 드렸었는데, 꽤나 일단은 뭐 조정적인 부분들도 있었지만 꾸준하게 그쪽은 안정적 수익, 왜냐면 우리가 ELW 매매를 주식과 함께 ELW 매매를 하지만 ELW 매매가 어쨌든 위험 상품이죠. 좀 더 위험한 상품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식이나 이런 쪽들은 상당히 안전한 것들 위주로 매매를 하죠. 스타일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도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도 다음 주를 대비하는 입장에서는 만기 주간에 대한 대응 부분들인데, 횡보할 가능성도 배제하지 말아야 하고요. 횡보할 가능성도 배제하지 말아야 되고, 지금 어느 정도 반등이 나온다라면 다시 현금 확보에 대한 부분들을 보셔야 될 건데, 우선은 그래도 오늘 코스닥이 여기까지 올라왔으면 720까지는 뭐 눈에 보이잖아요. 120선. 그죠? 120선. 여기 데드크로스가 나왔고, 여기도 좀 있으면 데드크로스가 나올 수 있는데, 그래서 720선 정도 되면 지난번 여기서도 떨어지다가 또 반등 나왔던 자리예요. 그래서 의미 있는 구간이 될 것이니 720선부터는 또 다시 현금 확보를 위해서 내가 미처 이번 하락에 대응하지 못했던 분들이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들을 720포인트, 코스닥 720포인트 이상에서는 현금을 확보해 나가는
쪽으로 대응하자라고 일단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고요. 코스피는 생각보다 뭐 그렇게까지 좋을 것 같지는 않아요. 어쨌든 뭐 오늘 이래저래 움직임이 좀 있었는데 오늘 수급을 좀 정리를 해보면 오늘도 코스피에는 연기금이 786억. 근데 점점 매수 금액이 줄어드네요. 점점 줄어들어요. 한 반토막씩 줄어듭니다. 뭐 한 2,400 정도 샀다가 1,200억 사더니 이제는 786억 정도로 상당히 많이 줄어들고 있고, 외국인이 오늘 좀 매도가 컸었는데 그에 비해서 컸었는데 막판 동시호가에 확 조금 걷어들이는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이제 이게 B차익 보시다시피 B차익 쪽 매수, B차익 쪽 매수, 밑에 게 B차익이고 위에 게 차익입니다. 밑에 거 B차익 쪽을 통해서 이제 매수가 들어오다 보니까 약간 등치 있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쪽으로 좀 몰린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코스닥 또 지금 오늘 이 개인들 이 정도 올리니까 이제 개인들이 파네요. 그죠? 1200억 정도 오늘은 좀 크게 매도가 좀 나왔고, 기관 그리고 외국인 그다음에 연기금 꾸준한 매수가 오늘 하루 종일 있었던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연기금에 한 3-4일 최근 3-4일에 강력한 개입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중에 있고,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까지 가세하면 어쨌든 저렇게 올라요. 그래서 지금의 개인들의 투자 심리는 상당히 강한 포지션 쪽으로 돌아오지 않았나라고 일단은 보여집니다. 강한 포지션으로 돌아왔을 것이다. 그래서 지금부터 다시 시장이 밀린다면 그 물량을 받아줄 사람은 기관보다는 외국인이 막 팔고 그래도 개인들이 끝까지 받아줄 것 같아요. 아주 좋은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이제 이 시장을 좀 한번 해먹고 현금 인출기에서 돈 들고 나가도 될 정도로 투자 심리를 다시 회복시켜 놨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런 부분들에서 좀 관심 있게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들인 것 같고요. 오늘 외국인들 콜 옵션은 이제 수량으로는 조금 매수, 금액으로는 매도 부분이 나왔고, 풋 옵션도 이제 금액적으로는 매도고 수량으로는 훨씬 더 많이 매수를 했네요. 일단은 금액은 매도인데 수량이 매수라는 것은 비싼 놈을 팔고 싼 놈을 산 거예요. 반대 상황은 반대가 나오겠죠. 자, 그래서 변동이 조금은 생길 수 있는 콜도 풋도 변동이 생겨서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시장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 정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결론을 내려보자면 아직 이제 코스피 일단 오늘 플러스로 마감은 했지만 조정이 들어오고 있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위에까지 올라가도 이상할 게 없고 다시 꼬꾸라져도 이상할 게 없는, 즉 방향성을 예측하기가 어려운 구간이니,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미리 예측을 해놓고 내일 모레 어떻게 될 거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차라리 이거는 횡보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고, 장중에만 단타를 치자, 장중에만 단타를 쳐서 수익을 내라,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코스닥은 이제 주식 쪽 대응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720 이상 올라가게 되면 거기서부터는 다시 현금 확보를 하시고 인버스를 매수할 준비. 일단은 저희가 저는 아마도 그럴 것 같아요. 720 넘었다고 바로 인버스를 사지 어쩔지는 모르겠지만 730 넘어가면 인버스 살 겁니다. 730 이상 넘어가면 인버스를 살 겁니다. 살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정도로 준비를 하고 계신다라면 좋은 또 대응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자, 일단 그래서 주말들 잘 보내시는데 다음 주에 대한 대비들은 이 정도로 대비를 해서 다음 주에는 이번 주보다 훨씬 더 큰 성과들 거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